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산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분산 분석의 사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산 분석이 그 세 개 이상의 어떤 그룹들의 이제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일원 분산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실험 인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처리 조건이 여러 개일 때 그 각각의 처리 조건별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일원 분산 분석인데요. 이 일원 분산 분석할 때 영어로 이 표현을 one way ANOV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one way 할 때 way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예를 들면 다른 영어 표현으로는 dimension 혹은 factor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one way 하면 잘 의미를 모를 수 있는데 one way를 one facto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factor가 하나인데, 인자가 하나인데 그 인자의 처리 조건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설 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가설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의 가설은 만약에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K개의 어떤 처리 조건이 있다. 그럼 K개의 처리 조건별로 평균이 모두 다 같다. 이게 규모 가설이 되겠고요. 대립 가설은 not H0 이렇게 써 있는데 not H0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규모 가설이 틀렸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규모 가설이 그 K개의 그룹의 평균이 모두 다 같다라고 해서 대립 가설은 K개의 그룹의 평균이 모두 다 다르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K개의 그룹의 평균이 모두 다 다르다가 아니고 적어도 하나만 다르더라도 규모 가설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립 가설은 not H0라고 쓴 것은 적어도 한 그룹의 평균은 다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설 검정을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처럼 가설을 일단 세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를 분석하는데, 여기서 주로 쓰는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래프가 이제 상자 그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상자 그림 위에도 사실은 인디비주얼 밸류 플롯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상자 그림을 그리려면 그 각 그룹마다 데이터 개수가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마다 데이터 개수가 많을 때는 이제 박스 플롯을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하면 좋은데 간혹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한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측정한 값을 직접 찍어주는 그런 걸 보통 인디비주얼 밸류 플롯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개별 값을 직접 찍어주는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했다라면 그 다음에 진짜로 우리가 P값을 구해가지고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형의 적합성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바로 이 분산 분석을 할 때 한 가지 그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 가정이 뭐냐면 비교하는 그룹들 간에 분산이 동일하다고 하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가 등분산에 대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등분산에 대한 가정이 만족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이 분산 분석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제 가설 검정의 개요에서 검정의 종류 테이블에서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제 등분산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이제 웰치 검정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분산 분석을 대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등분산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그 등분산 검정이라고 하는 기법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등분산 검정을 가지고 하지 않고 잔차 그림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이 되었다라면 그 P값을 통해서 우리가 규모 가설에 대한 그 기각 혹은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거를 가지고 토대로 우리가 이제 분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데이터 중에 이제 코팅2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코팅2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 텐데 모두 네 종류의 이제 코팅액이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코팅액별로 도금 두께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점프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열에는 그 Y라고 하는 그 반응 변수의 값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는 이제 코팅이라고 해서 A, B, C, D 네 가지 값이 들어있습니다. 즉 네 종류의 코팅액별로 도금 두께가 첫 번째 열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그 지금처럼 이 X 변수가 이제 하나인 경우라면 우리가 이제 fit yx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툴바에 있는 fit yx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fit yx를 선택하면 나오는 대화 상자에서 y를 이제 y 리스판스에다 지정해주고, 그리고 이 코팅이라고 하는 것을 x 팩타일에다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주의할 것은 만약에 이제 코팅과 같은 이런 x 변수의 값이 만약에 1, 2, 3, 4 같은 이렇게 숫자로 되는 경우, 혹시 이것이 그 오디널이나 노미널 같은 모델링 타입이 아니고 컨티뉴어스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은 모델링 타입이 이렇게
오디널, 노미널로 바뀌어줘야지만 바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간혹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게 되면 다음 같은 결과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뭐냐면 각 그 코팅액별로 측정된 데이터들을 직접 찍어준 인디비주얼 밸류 플랫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비교를 위해서 가장 좋은 그래프는 사실 박스플랫 같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인데, 박스플랫을 그리려면 메디안도 구해야 되고 Q1, Q3 또는 민맥스 이런 5가지 통계량을 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코팅액별로 데이터 개수가 뭐 4개, 5개 이 정도의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데이터 개수를 가지고 이런 박스플랫을 그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 개수가 적을 때는 측정값을 직접 찍어주는 인디비주얼 밸류 플랫을 그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그 원웨이 아노바라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여기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짐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여기 있는 4개의 그룹이 있는데 이 4개의 그룹별로 과연 평균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 찍혀있는 점들의 위치를 보고서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Y값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측정된 모든 데이터의 그랜드민 총평균 값이 나와 있는 거고요. 보시면 A그룹 같은 경우는 총평균 그 아래쪽에 점들이 찍혀 있고, B그룹 같은 경우는 한 점을 제한 나머지 점들은 그 총평균 위쪽에 찍혀 있고, 그리고 C나 D그룹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평균값이 위쪽에 찍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찍혀지는 점의 위치로 볼 때 여러분들 생각에는 평균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요? 자, 그래도 만약에 평균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인다라면 여러분들이 원웨이 아노바를 했을 때 P값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5%보다 작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규모값을 기억해서 적어도 하나의 그룹의 평균은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원웨이 쪽에 있는 빨간 삼각형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 메뉴에 means 그리고 슬래시 아노바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아노바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 아노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화면 아래쪽에 원웨이 아노바라고 하는 그 분석 결과물이 쭉 나열이 되는데요. 그 아래쪽에 Analysis Variance라고 하는 바로 이 분산 분석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분산 분석 개요에서 이 분산 분석 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때 설명했던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에는 sourc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열에는 DF, Degrees of Freedom, 자유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Sum of Square, 제곱합이라고 올렸고, 그 다음 Mean Square, Mean Square는 우리가 이제 Sum of Square 제곱합을 갖다가 DF 자유도로 나누면 Mean Square 값이 나온다 그랬는데 평균 제곱합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I의 Mean Square 분의 그 코팅의 Mean Square 값, 즉 5.2분의 22.667, 이걸 하게 되면 그 옆에는 F 레이셔 값, F값이 구해지는데 이게 바로 이제 검정 통계량이다, 그런 얘기 했었고, 바로 이 F 레이셔란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우리가 F분포를 이용해서 P값을 구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P값을 보니까 0.0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값이 0.018이라면 유의순 알파 5%보다 작기 때문에 규모가설을 기약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평균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여기 그 분석된 결과로 본다라면 일단 규모가설이 기각이 되어서 적어도 하나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 얘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적어도 하나의 평균 차이가 있다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 이게 평균이 4개 그룹이 평균이 다 다른 것인가, 아니면 그 중에 한 개 그룹만 평균이 다른 것인가, 한 개만 다르다라면 어떤 것이 다른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후속적인 조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해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등분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가 이 분산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등분산에 대한 가정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4개의 그룹별로 등분산에 대한 가정이 만족을 해야지만 여기 있는 이 분산 분석의 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러면 등분산에 대한 가정이 만족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저 앞에서 사용했던 F검정과 같은 이런 등분산 검정 기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F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그룹의 개수가 2개일 때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검정의 종류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비교 그룹의 개수가 3개 이상일 때 이런 3포에 대한 비교는 우리가 바틀렛 검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 바틀렛 검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는 원웨이 어널리시스 쪽에 있는 그 빨간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메뉴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때 그 T 검정할 때도 T 검정에 앞서서 F 검정을 해야 된다. 근데 그 F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 unequal variances라는 메뉴를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이 unequal variances를 이용해서 우리가 등분상 검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unequal variances 메뉴를 누르게 되면 다음 같은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 쪽에 있는 테이블이 우리가 그때 F 검정할 때 봤던 그 테이블인데요. 보시면 여기는 F 검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그룹이 지금은 4개이기 때문에 F 검정은 2그룹일 때만 결과를 보여줍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결과물 중에 뭐가 있냐면 바틀렛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바틀렛 쪽에 오른쪽에는 P값을 보니까 0.248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틀렛에 대한 귀문가설은 뭐냐면 비교하는 모든 그룹의 분산이 다 같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인데 P값이 0.2485라면 5%보다 크기 때문에 귀문가설을 채택을 하니까 이런 경우는 등분산이다. 분산이 모두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면 등분산에 대한 가정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분산 분석에 대한 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간혹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등분산에 대한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즉 실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다 보면 이 등분산에 대한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등분산에 대한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 맨 아래쪽에 보시면 웰치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웰치 검정이라는 걸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분산 분석을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산 분석의 그 기본적인 가정인 등분산의 가정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바로 이 웰치 검정을 통해서 평균에 대한 비교를 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웰치 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사실 등분산에 대한 가정이 만족되었을 때 이제 분산 분석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이 웰치 검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등분산에 대한 가정이 만족되지 못할 때 한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웰치 검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기법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검정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제 검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을 틀렸다, 즉 귀문가설이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검정력, 파워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바로 그 파워라고 하는 것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분산에 대한 가정이 만족이 될 때는 무조건 분산 분석을 사용하면 되겠고, 만약에 등분산에 대한 가정이 만족되지 못할 때에만 바로 이 웰치 검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산 분석의 결과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분산 분석의 결과에서 적어도 하나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했으니까 어떤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어떤 그룹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